연애 시장에서 보통은 남자들이 먼저 대시하고 여자는 선택한다. 이게 기본 구도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먼저 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기가 먼저 꼬시는데 단련이 될 수밖에 없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수록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알려드립니다. 이 남자가 나한테 안 다가온다? 가까워질 기회가 없다?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첫 번째가 존재의 각인입니다. 참 많은 사람들이 못 벗어나는 강박이 있는데 연애에서 외모가 다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. 물론 외모 중요하죠. 하지만 절대 다인 게 아니에요. 외모가 다라는 인식은 소개팅할 때, 헌팅할 때, 합석할 때 같은 패스트 어트랙션, 즉 지금 못 꼬시면 다음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남녀가 만날 때입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흔한 러브 스토리처럼 처음에는 별 느낌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함께 겪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면서 스며드는 듯한 느낌으로 끌리는 거. 처음에는 내 스타일도 아니었고 외모가 인상이 끌릴만한 게 아니었어. 근데 계속 정이 붙는 식인 거죠.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스며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흠뻑 젖게 되는 겁니다. 그거를 활용하는 게 내 존재를 최대한 자주 노출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점점 내 존재를 각인시키는 겁니다. 정을 붙이는 거죠. 최대한 자주 눈에 띄고 최대한 자주 만나라는 소리예요. 물론 눈도 자주 마주치면 좋고요. 행성띠 마냥 그 남자 주변을 계속 얼쩡거리세요. 회사라면 그 남자가 있는 부서 쪽으로 일부러 지나간다던가, 학교라면 그 남자가 듣는 수업을 무조건 같이 가까운 자리에서 듣는 겁니다. 술자리라면 그 남자가 화장실 갈 때 나도 같이 가서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척 하기라도 해야죠. 어느 정도 가까워진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.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봐야 돼요. 인사라도 한 번 더 해야 돼요. 따로 만날 기회가 생겼다? 이때도 튕기지 말고 절대 따지거나 밀당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보세요. 별거 아닌 밀당 한번 하는 것보다 같이 장시간 몇 시간씩 함께 보내는 게 훨씬 100배는 이득입니다. 정드는 것엔 장사 없으니까요. 서로 공통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자주 만나다 보면은 공통점이 뭐 10개 중에서 뭐 한 2-3개 정도 있기 마련이거든요.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니까.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신기하네 뭐 하게 되겠죠. 근데 한두 번 본 사이였으면 그거를 하나 발견할까 말까겠죠. 근데 자주 마주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기회도 올라가고 확률도 높아지는 시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해픈 행동입니다. 그 웬만한 남자들, 즉 90%의 평범한 편에 속하는 남자들은 이 여자랑 잘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포인트에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. 진짜 여자에 아쉽지 않은 극소수의 잘난 남자가 아닌 이상 이건 생각보다 흔한 경우예요. 왜냐하면 남자들은 일단 자기가 먼저 들이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. 남자도 사람인데 예쁜 여자든 평범한 여자든 까일 것 같으면 들이대기 싫거든요. 앞에서 아닌 척 할 뿐이지. 그래서 이 여자가 나한테 좀 잘 될 것 같은 가능성을 많이 보여줄수록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싹 트기도 해요. 남자들이 헌팅 제일 많이 하는 여자도 의외로 제일 예쁜 여자가 아니라 적당히 예쁘장한 여자인 것도 이 때문인 거고요.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능성을 보여주느냐? 바로 해픈 행동을 많이 해서 너한테는 문턱이 낮은 여자인 것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. 남자가 뭐 먹다가 흘렸어? 그럼 그냥 손으로 닦아줘. 오랜만에 만났어? 아무렇지 않게 프리허그해. 어색한 사이라면 내가 먼저 낸그 말 놓을까요? 해버려요. 아니면 평소에 반존대를 하던가 습관처럼 까르르 웃을 때 손으로 어깨를 슬쩍 짚거나 이렇게 고개를 기대는 것도 있죠. 이거 엄청 유명하죠. 그리고 어떤 친구 사례도 있는데 끼부리려고 끼부리는 건 아닌데 되게 잘 먹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술만 마시면 옆에 있는 사람, 근데 이제 그게 남자면 더 잘 먹히는데 그 사람 귀 파준다고 난리치고 귀집아 내가 파줄게.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. 쉽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. 아재 개그를 쳐도 난 이런 게 진짜 재밌더라 하면서 무조건 빵 터져주고, 나랑 별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눈빛 촘촘해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그게 누군데? 하면서 계속 질문 던져주고, 뭐 힘든 얘기하면 갑자기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울어주기도 하고, 정작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 혼자 감정이입해서 훌쩍거리는 거죠. 이렇게 감정도 해프고 친밀감도 해프고 스킨십까지 해픈 여자 어떨 것 같아요? 쉬운 여자라고 버림받을 것 같나요? 설레 미치겠지 뭐. 얘들이 결국 괜찮은 남자 다 채갑니다. 가벼워 보이는 것과의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? 이렇게 이제 해픈 행동을 하게 되면 이분처럼 쉬운 여자처럼 보여서 남자가 싫어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도 있을 거죠.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. 남자들은 모든 남자한테 쉬운 여자를 싫어하는 거지 나한테 쉬운 여자는 사랑합니다. 가벼워 보이는 거는 그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 그 남자가 목격하는 거예요. 그것만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행동은 뭘 하든 다 먹히는 겁니다. 보통 여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 왠지 내가 아쉬워 보이는 것 같아서 일부러 막 자제하는 경우도 있던데,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개 쓸데없는 짓이죠. 그러다가 해픈 행동 잔뜩 하는 여우 같은 애들한테 썸남 뺏긴 적 한 번씩 있지 않아요?
그런 여자면 그냥 남자한테 대충 다 그러는데 네 뭐 어쩌라고. 어쨌든 걔 교육에 인기 많아요, 인기 없어요? 인기 많지. 그리고 세 번째, 아드레날린을 분출하는 겁니다. 앞서 두 가지는 평소 일상에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, 좀 더 큰 한 방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, 결정적인 순간에. 이때는 나랑 만날 때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.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꼬시고 싶으면 그 사람이랑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오락실 같은 데 가라. 심장이 나 때문에 뛰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뛰는 건지 헷갈린다. 일명 흔들다리 효과죠. 진짜 기본인데 항상 잘 먹혀요. 결국에는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. 맨날 무서운 영화만 보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, 오락실 도장 깨기 하러 다닐 수도 없잖아요. 요즘 오락실이 잘 없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킬 수 있는 게 몸을 격하게 움직이는 운동 데이트입니다. 몸을 격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음란마귀 끼신 분들은 얼굴이 빨개지실 수도 있는데, 같이 스포츠를 하라는 겁니다. 노래방, 방탈출, 게임 이런 것들도 나름 아드레날린이 나오지만 제일 확실한 건 스포츠예요. 요즘에 이제 1일권 끊어서 할 수 있는 거 많거든요. 클라이밍이나 탁구 아니면 스포츠 몬스터 같은 데 가서 노는 것도 좋습니다. 저는 크로스핏도 좋긴 한데 이거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땀범벅으로 엉망이 되기도 하니까 오래된 사이가 아니면 비추죠. 하다못해 한강에서 자전거라도 타야 돼요. 제 친한 동생 한 명은 인라인 타는 걸 되게 좋아하고 모임까지 다니는 친구인데 이게 잘 안 하는 스포츠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는 꼬시고 싶은 남자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한강에 같이 인라인 타러 가자고 한다더라고요. 요즘에 롤러장 잘 돼 있으니까 롤러를 타러 가던가, 그냥 한강 산책하는 것보다 더 익스트림하기도 하고,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인라인 대여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고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. 근데 문제가 또 하나 또 있어요. 만약에 진짜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, 그러면 스포츠 경기라도 보러 가세요. 대신 선수들이 뛰는 거 보면서 응원도 하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드레날린이 분출될 수 있습니다. 콘서트 같은 경우는 취향일 수도 있고 항상 보러 갈 수 있는 게 아니지만, 스포츠는 야구, 축구, 배구, 농구, 이제 한국에서도 리그 경기가 진짜 많거든요. 뭐 지역별로 다 있기도 하고. 그리고 막상 가서 직접 보면 내가 원래 좋아하던 종목이 아니라도 프로들은 진짜 잘하기 때문에 그거 보는 맛이 되게 쏠쏠해요. 게다가 또 뭐 중간중간에 안 지루하게 이벤트도 많이 하고, 야구장이면 뭐 키스타임도 하고 같이 응원도 하는 분위기, 으쌰으쌰 막 같이 노래 부르고 하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스포츠 데이트가 여기에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. 놀이동산 무서운 거 타는 거는요, 그것도 좋죠. 나름 데이트로 좋긴 하죠. 좋은데 무서운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무서운 거를 계속 탈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스포츠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니까 옆에 있는 나한테 좋은 감정이 느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죠. 호르몬이 훨씬 더 오랫동안 도니까. 근데 약간 조용하고 야경 같은 거 같이 보고 이럴 때 분위기 고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고조된다기보다는 흥분되는 거 아닐까요? 하나만 해도 효과적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잖아요. 진짜 개도도한 고자새끼 아니면 다 꼬십니다. 이거 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오고 배겨요. 그 세 가지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고백을 꽤 받나 봐요. 맞습니다. 나도 모르게 꼬시고 있었던 거지. 그러니까 꼬시고 싶은 남자가 있을 때 이거 세 개 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